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을 같이 하게 됐는데, 기기도 이제 제가 있고, 응용을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뭐, 기기 할 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를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 오늘 전기응용에 관한 간단한 내용부터 좀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응용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사 파트만 시험을 보실 때 나오는 과목이긴 하지만 이제 2차를 가시면 실기하실 때는 꼭 보셔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제1장인 조명공학에 관한 내용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명공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빛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는 공학이 조명공학인데, 이 빛을 내는 조명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태양이라는 빛을 이용하는 주광조명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어떤 여러분들 뭐 힘에 의해서 정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빛을 내는 인공조명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광조명에 관한 내용과 인공조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보시게 되는 내용은 인공조명에 관한 내용이 주로 나온다. 그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이 조명공학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조명공학의 기초다라고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명의 기초에 관한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고 여러분들 측광량이라는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명의 기초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에너지다라는 말, 에너지. 우선 빛이라든지 열 같은 에너지의 전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빛이나 열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에너지, 빛이나 열의 전달 현상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전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이제 열에 관한 전달 현상에서 열이 물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끓는 물에다가 새젓가락을 넣으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새젓가락이 차게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뭐 열이 통해서 젓가락 끝이 이제 온도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런 현상을 전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대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류. 대류라는 것은 열에 우리가 집단적인 이동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대류다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말이, 실제 여러분들이 응용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에서 복사다라는 말이 나와요. 복사. 복사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전자파다라는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복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복사는 에너지라는, 특히 빛이라는 에너지가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복사다라고 하는데, 전자파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길이,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빛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하는데, 이 복사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복사속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사속이다라는 말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갖다가 복사속이다라고 해서, 요 복사속의 단위를 묻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니까 한번 적어보면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의 단위 줄이다. 그죠? 줄 퍼 티다라고 적어보면 T, 시간, 에너지, 줄이라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요 바로 단위가 여러분들이 전기에서는 우리가 P, 전력이 T분의 W, 그죠? 전력량, 줄의 단위를 쓰는 거잖아, 그죠? 시간당 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단위가 바로 와트, 전력의 단위다라고 해서, 복사속의 단위는 바로 여러분들 뭐 와트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조명이라는 빛은요, 이 복사, 즉 에너지가
전자파로 전달되는 현상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자파라는 것은 여러분 뭐 길이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파장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사람의 여러분들 뭐 사람의 빛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두 번째다라고 좀 적어서 파장에 따른 전자파의 분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장이 가장 짧은 걸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그 위에 이제 감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X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방송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파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그죠? 전자파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보는데 실제 우리가 감마선이나 X선, 방송파나 전력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죠. 그죠? 그럼 실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뭐 보이는 파장을 가지는 전자파는 요 가시광선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보이게 되는 전자파의 분류에 속하는데 보통 이 가시광선의 범위가 얼마 정도 되냐면 길이니까 여러분들 뭐 파장은 보통 380 나노메타에서 760 나노메타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파장이 바로 가시광선의 뭐가 된다? 파장의 범위가 되면서 요 가시광선을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통과시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가지 색깔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적, 주, 노, 초, 타, 남, 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7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 적색보다 약간 파장이 길고 방송파보다는 파장의 길이가 짧은 요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해요?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죠? 적외선. 보통 760에서 1000나노메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 적외선이 여러분들 바로 뭐 할 때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적외선 건조라는 여러분들 뭐 말이 뒤에 나오는데 바로 이 작용이 건조작용을 하죠. 그죠? 적외선은 건조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보다 여러분들 뭐 파장이 짧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약 380에서 10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가지는 선을 우리가 무슨 선?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죠? 자외선. 보통 한 380에서 10나노메타 정도 되는데 이 자외선이 여러분들 하는 작용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대표적인 작용이 형광작용이라든지 바로 이 형광등이 이 자외선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형광작용, 그 다음에 살균작용, 그 다음에 화학작용 을 해주는 게 바로 자외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화학선이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럼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60 나노메타 정도 되는데 380에서 760 나노메타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 있겠죠. 그죠? 그때 그 색이 바로 여기에 있는 무슨 색이냐면 이 황록색이다라는 말이에요. 황록색. 이 황록색이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 바로 황록색이다라는 말. 그래서 이 황록색을 사람이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색이라고 해서 이 황록색을 우리가 바로 최대 시감도다라고 해요. 최대 시감도. 그래서 최대 시감도를 가지는 색은 바로 황록색이 되는데 이 황록색이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파장은 얼마 정도 되냐라는 말이죠. 그죠? 황록색에 우리가 최대 시감도를 가지는 황록색의 파장은 아무튼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으니까 380에서 760 나노메타 안에 있을 거니까 바로 보통 555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게 최대 시감도를 가지는 색인 황록색이고 이때 에너지는 얼마 정도 되냐면
680 루멘파 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요게 바로 최대 시감도를 내는 황록색이다라는 말에서 이 최대 시감도 그러면 황록색의 여러분 뭐 파장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여러분들 뭐 보면 되는데 요런 말이 나와요. 이제 파장의 단위에 보면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뭐 1 나노메타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나노다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인데 일반적으로 가끔씩 보면 파장의 단위에서 요런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뭐 옹그스트롱이라는 단위죠. 그죠? 옹그스트롱이라는 단위인데 1옹그스트롱은 보통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를 1옹그스트롱으로 나타내. 그럼 봐요. 우리가 이 나노메타를 옹그스트롱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1나노메타는 여러분들 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적어도 되죠. 그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같잖아. 근데 이때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1 옹그스트롱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나노메타는 몇 옹그스트롱이라고 하면 돼요? 10 옹그스트롱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잖아. 즉 1나노메타가 10옹그스트롱이 된다라는 말은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말. 최대 시감도가 되는 파장이 몇 옹그스트롱이냐고 물으면 555나노메타가 옹그스트롱 가야 되니까 5500 옹그스트롱이 바로 여러분들 황록색인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이고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몇 옹그스트롱이냐고 물으면 3800에서 7600 옹그스트롱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조명 기초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 파장에 따른 전자파의 분리에서 요 가시광선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시감도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 복사 속에 관한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측광량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측광량. 이 측광량이라는 말이 실제 우리가 이 조명공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결과론 식 정도의 내용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측광량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다? 빛을 측정한 양이죠. 그죠? 이 빛을 측정한 양인 측광량은 크게 여러분들 나눠보면 한 5가지의 의미로 한번 나눠서 본다라는 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광속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광속. 광속이라고 해서 빛의 속도가 아니고 우리가 광속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는 광속은 단위 시간에 통과한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하는데 조명공학에서는 광속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시범위의 복사속을요. 가시범위의 복사속을 사람의 뭐를 눈이죠.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측정한 뭐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광속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광속이라는 것은 가시범위의 복사속을 뭐를 기준으로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측정한 양을 광속이라고 해서 보통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광속 F는 그냥 원래는 DT분의 DQ의 의미로 보는데 그냥 광속 그러면 뭐다? LM이라고 적어서 루멘이라는 단위를 쓴다는 게 광속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광속은 가시범위의 복사속을 사람의 눈을